33.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웠죠.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 이항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동료항이 생기는 개수, 어떤 동료항이 몇 개 생기는지가 곧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은 이제 n개의 a 플러스 b 세트 중에 n번 a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의 n제곱하기 생기는 거예요. 한 개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n개 중에서 n-1번 a를 선택하면 나머지 한 번은 b를 선택하면 되는 두 번째 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개 중에서 n-2번 a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두 번은 이제 b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n개 중에서 한 번도 a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녀석은 나머지 a 플러스 b의 n개의 묶음에서 모두 다 b가 선택이 될 테니까 b의 n제곱항이 된다라고 얘기해서 여기는 이 녀석을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n개 중에서 k번 a를 선택하게 된다면 나머지 이제 n개의 묶음 중에서 k번을 제외한 묶음에서는 b를 선택을 하게 돼서 a의 k제곱 b의 n-k제곱 항이 n씩 k개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서 개수들을 찾아내는 것을 이항정리다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봅니다. 막상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좀 더 이해가 도움이 될 텐데, 12번 문제 봅니다. 12번에 1번 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2다라고 하는 녀석이 6제곱을 전개할 건데, 자, 여기에서 무슨 항을 찾아낼 거냐면 상수항을 찾아낼 거래요. 상수항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수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x 문자가 지금 여기에 분자에 있고요. 여기 분모에 있는데 문자가 없는 것을 상수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자가 없으려면 우리는 총 얘가 x 플러스 x분의 2다라고 하는 게 6묶음이 있는데, 이 6묶음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이 중에서 x항은 3번 선택하고 x분의 2항도 3번 선택을 하게 된다면, x항을 3번 선택하고 x분의 2항을 3번 선택해서 여기서 무작위를 뽑아내요. 뭐 여기서는 x를 뽑아내고 여기서는 x분의 2를 뽑아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들이 곱해지게 되면 x세제곱이 분자에 있는 녀석과 분모에 있는 녀석이 약분이 되면서 상수항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x세제곱을 3개, x분의 2,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을 3개, x분의 2라고 하는 녀석을 3개 뽑아내는 경우의 수가 개수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총 6개의 묶음 중에서 3번 x를 뽑을 거야. 그럼 x라는 녀석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건 총 3번 곱해지게 되고, 나머지 3번은 x분의 2를 뽑을 거니까 x분의 2라는 녀석도 세제곱이 생기게 됩니다. x분의 2가 총 3번 곱해지게 되고 x가 총 3번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된다면 여기는 x세제곱이랑 x세제곱이 지워지면서 6, 3 계산하면은 6, 5, 4 3, 2, 1이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요거 2의 세제곱이 있는 거,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를 가끔 이항정리 문제를 풀 때 개수를 찾아내시오, 항을 찾아내시오 하는 문제에서 얘만 쓰는데요. 얘만 쓰는 버릇 들이지 말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거에는 여기 2도 있어요. x분의 2의 2가 세제곱이 돼서 곱해지게 되거든요. 얘한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8까지 해주셔야지 상수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a-2b를 총 9번 곱한 이것의 전개식에서 a 6제곱과 b 6제곱의 개수, 이거의 개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전개했을 때 a 6제곱, b 6제곱이다라고 하는 항이 생긴다 이거야. a 6제곱, b 6제곱 항 앞에 있을, 여기에 써있을 그 숫자 찾아봐라 라는 거잖아요. 얘를 전개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항이 생기겠죠? 엄청 많은 항이 생기는데 그 중에 중간 어딘가에 a6제곱, b6제곱 있을 거고 그 앞에 숫자가 뭐가 있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a6제곱, b6제곱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총 9개의 묶음이 있죠. 여기에 묶음이 3, 4, 5, 6, 7, 8, 9개의 묶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a를 6번, 요 녀석을 6번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꺼내고 a 꺼내고 a 꺼내고 a 꺼내고 a 꺼내고 a 꺼내면 a는 6번.
선생님 A를 6번 선택하면 B는 나머지 3번밖에 선택 못하잖아요. 자, B를 여기 잘못 적었죠 문제? B 제곱이죠. 자, B를 3번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새끼가 지금 B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B 제곱, 여기서 B 제곱, 예를 들어서 여기서 B 제곱을 꺼내게 된다면 B는 총 6제곱이 되고 A도 6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 제곱은 3번만 꺼내면 되는 거고 A는 1차니까 6번 다 꺼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 녀석은 3번, 여기는 이 녀석은 6번 꺼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9개의 묶음 중에서 3개의 묶음을 선택하여 A항을 꺼낼 거예요. 6개의 묶음을 선택하여 A항을 꺼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묶음에서는 마이너스 2B제곱이 꺼내지게 되겠지. 됐습니까? 이러면 A 6제곱, B 6제곱이 만들어지는 항의 경우의 수가 9C 6까지인 거야. 근데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는 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녀석 때문에 반드시 이걸 풀버전으로 써주도록 하세요. 얘만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 녀석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9C 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의 3제곱에 A 6제곱, B 6제곱이 생기니까 이 녀석을 계산한 게 바로 A 6제곱, B 6제곱의 개수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거? 너 알아들어? 네, 자 넘어갈게요. 13번. 주말 잘 쉬었죠? 네, 대꾸가 없어. 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에 1번 보시면 x 플러스 2의 4제곱에 x 플러스 3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x 2제곱, 자, x 2제곱의 개수를 찾으라는 것은 이제 x 2제곱항 앞에 써있을 숫자가 뭔지를 찾아봐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 2개가 묶여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봐줘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따로, 여기 있는 거 따로. x 2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여기에서는 상수항 곱하기 여기에서는 x 제곱항이 곱해지게 되면 분명히 x 플러스 3의 3제곱에는 x 제곱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2의 4제곱항의 이 전개식에도 상수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듭제곱의 상수항과 오른쪽에 있는 거듭제곱의 x 제곱항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x 제곱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만 만들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x항 곱하기 두 번째 거듭제곱에서도 x항끼리 곱해주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이 4제곱 거듭제곱에서의 x항과 이 세제곱의 거듭제곱에서의 x항을 곱해주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겠지만 x제곱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x제곱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수항을 곱하게 되더라도 얘는 여기서 나오는 x제곱과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을 곱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x제곱항이 생기게 돼요. 그럼 우리 이항 정리를 총 3번 써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 동류항이니까 더해줘야 x제곱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을 골라내는 방법. 첫 번째 식에서 상수항을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도 상수항을 골라볼게요. 자, 첫 번째 식에서는 상수항이 총 4개의 묶음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거죠. x항을. 자,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전개식을 쓸 건데 얘는 빵번 선택한다면 자동으로 얘가 4번 선택됩니다. 그죠? 그 묶음 중에서. 그래서 2라는 녀석의 4제곱이 첫 번째 거의 상수항이야. 이 초록색의 상수항. 됐어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자, 이 주황색의 x제곱항은 어떻게 될까요? 총 3개의 묶음 중에서 x를 2번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x제곱항이 생기는데 우리는 반드시 3번의 선택을 해줘야 하므로 3이라고 하는 녀석도 한 번은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을 계산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얘와 여기 얘를 계산한 게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첫 번째 x제곱의 개수. 됐나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거듭제곱에서 x항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4개의 묶음 중에 한 번 x를 선택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 3번은 2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4번은 선택해야 돼요. 자, 일단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제곱에서도 x항을 찾아내야 돼요. 자, 두 번째 거듭제곱에서의 x항은 3개 중에 한 번 x를 선택을 했을 때 3을 2번 선택하게 되지.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x1차 항과 두 번째 거듭제곱에서의 x1차 항의 곱이 생기게 되고 x제곱의 개수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곱한 게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거듭제곱에서는 x제곱항을 뽑아내고 두 번째 제곱제곱에서는 상수항을 뽑아내는 경우인데요. x제곱항부터 뽑아볼게요. 4개의 묶음 중에 2번 x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2번은 2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곱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3제곱의 상수항이야 뭐 27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을 좀 외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3번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x를. 그러면 3만 3번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왼쪽 거듭제곱에서 x제곱항이 오른쪽 거듭제곱에서 상수항이 선택이 되고 이 둘을 곱했을 때 x제곱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수는 얘와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한 것이 바로 개수가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 뭐뭐뭐 x제곱과 이렇게 나온 뭐뭐뭐 x제곱 이렇게 나온 뭐뭐뭐 x제곱을 다 더해주시면 저 녀석의 전개식에서의 x제곱의 개수가 나와요. 자, 지금처럼 이제 거듭제곱이 2개 이상 묶여있을 때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각의 거듭제곱에서 어떤 걸 뽑아내야 되는지 모든 경우들을 다 정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거듭제곱이 3개 있어도 마찬가지고 4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3개, 4개까지 안 내시겠지. 선생님이 뭐 약 빨고 만들지 않은 이상. 자, 2번 문제 봅니다.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의 8제곱에서 여기에서 상수항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수항이라 하면 문자가 없는 항을 상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얘가 이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 풀었던 것은 2개의 묶음이 둘 다 거듭제곱이었는데 여기는 끽해야지 그냥 하나의 묶음일 뿐이에요. 저건 거듭제곱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듭제곱이 아니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는 2개야. x제곱항 이 뽑혀 나오거나 또는 2라고 하는 상수항이 뽑혀 나오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 그 결과가 상수항이 나오느냐? 왼쪽에 x제곱항을 선택했을 때 이게 오른쪽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x제곱분의 1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둘이 곱해지게 되면서 x제곱들이 약분이 되면서 상수항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왼쪽에서 상수항을 뽑았을 때 이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수항을 뽑아줘야 그래야지 이 둘을 곱했을 때 문자가 없는 상수항이 나옵니다. 그죠? 요런 생각 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 왼쪽에서 x제곱 뽑았으니까 여기도 이제 초록색, 여기도 이제 주황색. 자, 그럼 한번 상수항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것부터 만듭니다. 자, 왼쪽에서는 그냥 x제곱이 와요. 여기다가 곱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 것에서 x제곱분의 1항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총 8번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야지 여기에 분모에 2개가 남을 거냐. 분모를 2번 더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총 8번을 선택할 건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돼? 얘를 3번, 얘를 5번 선택하면은 그러면 x3제곱, x5제곱분의 1이 곱해지게 되면서 x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총 8개의 묶음 중에서 3번 x를 선택하고 나머지 저 마이너스 같이 갖고 와야 돼요. 마이너스 x분의 1는 5번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왼쪽에서 x제곱항이 오른쪽에서 x제곱분의 1항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요것을 계산하시면 상수항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는 무조건 2를 뽑아요. 2. 무조건 2를 뽑고 곱하기. 자, 두 번째에서 상수항을 뽑으려면은 총 8번 뽑는 것 중에 얘네들로 상수항을 만들려면 얘를 4번 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8번 중에 4번 x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x분의 1도 4번 선택해서 얘를 계산하시면 또 상수항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지? 거듭제곱 이 정도 5제곱 거듭제곱 같은 건 해줘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을 5제곱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것들이 동료항이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시면 어떤 상수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고. 자, 얘처럼 이제 거듭제곱이 2개 곱해진 게 아니라 하나가 그냥 묶음일 경우에 사실상 1번 문제보다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얘 아니면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쫄지 말고 거듭제곱이 없는 거 확인하셨으면 그 거듭제곱이 없는 녀석들의 모든 항들이 얘 뽑았을 때 그냥 순서대로 갖다 놓고 쓰시기만 하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가도록 하시면은 이제 이항 정리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하자 이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한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왜냐면 엄청나게 어려운 이항정리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마치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항이 3개인 녀석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2개인 녀석도 또는 뭐 4개인 녀석, 5개인 녀석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전개했을 때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항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항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이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반드시 N이어야 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이거 예를 들어 2제곱만 전개하더라도 A 플러스 B의 N제곱만 전개하더라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이때 여기 지수들의 합은 항상 2예요. 각각의 항들의 지수들의 합은 항상 2라고. 2제곱을 전개했으니까. 3제곱을 전개하면 지수들의 합은 항상 3이에요. N제곱을 전개하면 지수들의 합은 항상 N이에요. 그러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N을 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일 때 P랑 Q랑 R을 더하면 반드시 N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항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 이거예요. 문자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개수가 뭐였어요? 이 개수. 그 항의 개수잖아요. 항의 개수. 항이 몇 개 생기느냐? 그 항의 개수가 이 앞에 개수로 붙잖아요. 그럼 그 항의 개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P개의 A와 Q개의 B와 R개의 C를 섞어주는 개수만큼 생긴다 이거예요. 어차피 저거 섞는 개수나 이거 뽑는 개수나 똑같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항의 개수가 그러면 어떻게 내려오게 되느냐? 얘가 N팩을 P팩, Q팩, R팩으로 나눈 것만큼 생기게 됩니다. 요 앞에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잖아요. P개, Q개, R개 같은 게 있는 것을 총 N개를 섞어줄 때 그냥 N팩 돌리고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으로 나눠줬잖아요. P팩으로 나누고 Q팩으로 나누고 R팩으로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녀석도 예를 들어서 여거에서 우리가 A의 P제곱, B의 Q제곱 항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앞에 이것의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면 N팩을 P팩, Q팩으로 나눠주면은 이것의 항의 개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2번의 1번 문제를 다시 풀어줄게요. 자, 우리가 12번의 1번 문제를 아까는 이제 이 온전한 이항 정리를 풀었는데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풀고 싶어요. x 플러스 x분의 2의 6제곱에서 상수항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x라고 이 x라고 하는 걸 3번 선택하고 얘를 3번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줘야 하는 거는 이제 이항 정리랑 비슷한데 얘를 3번 선택해줘야지 상수항이 생기는데 그러면 총 6개를 같은 거 3개씩으로 나눠주게 된 것만큼 생긴다 이거야. 그러면은 x는 총 3번 선택되고 x분의 2는 총 3번 선택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을 때 나온 6C3과 생김새가 똑같지. 맞나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항정리 문제를 풀 때 조금 복잡한 이항정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문제 풀어버려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어떤 항을 몇 번 선택해줘야 되는지까지만 찾으면 그 항들을 섞어주는 경우의 수가 곧 개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때 이거 풀버전으로 다 써주라고. 이것만 쓰는 버릇 들이지 마시고 풀버전으로 다 써줘야 돼. 왜냐면 여기 개수에 영향을 주는 2라든가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38쪽 14번 문제 봅니다. 야, 오늘 그 폭염 경보인가? 그거 나 오늘 그 문자에 깼다. 개빡치더라. 어? 아시죠? 문자가 뭐 윙윙 이러네 막 그거.
그래서 뭐 아우씨 어디 불났나 하고 딱 깼는데 폭염 경고래. 그래서 잠이 깼다는데 1차 불쾌함. 그 다음에 아 오늘 정말 개덥겠구나 하는데 2차 불쾌함. 예, 실제로 지금 덥죠. 예, 지금 3차 불쾌함.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5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것을 전개했을 때 x 5제곱의 개수 x 5제곱을 만들어내려면 그럼 우린 총 5번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총 5번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한번 봐야 돼. 첫 번째 녀석을 2번 선택해주고 얘를 한 번 선택해주면 얘는 x 4제곱이 생기고 얘는 x 1제곱이 생기니까 4제곱 곱하기 1제곱이니까 5제곱 만들었어. 그치? 자, 내가 지금 뭐부터 채웠냐면 차수가 높은 녀석부터 채웠죠. 여러분들 버릇들이도록 하세요. 차수가 높은 녀석부터 채우세요. 차수가 높은 녀석부터 채워가고 어쨌든 간에 무조건 5번은 선택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몇 번밖에 선택 안 했냐면 2번 선택했잖아. 3번 선택했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2번은요 그냥 상수한 깍두기야. 왜냐면 이 새끼는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 그럼 나머지 2번은 그냥 여기다 채워 넣으면 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얘를 2번, 얘를 1번, 얘를 2번 선택하면 5제곱을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뿐일까? 더 있어요. 얘를 한 번, 차수가 높은 놈부터 줄여갑시다. 쟤를 한 번, 그럼 우리 지금 x 2제곱까지 확보했죠. 그럼 5제곱 만들려면 3제곱이 더 필요하네? 그래야지 5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녀석을 3번. 자, 그럼 5제곱 만들어졌는데 우린 총 4번 선택했네? 그치? 그러면은 얘 상수항 한 번 선택해주면 돼요. 이게 끝일까? x제곱은 선택 안 해. 5개의 묶음이 있는데 x제곱 선택 안 할 거야. x 1차만 5번 선택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썼으니까 마지막 녀석은 선택하지 않아. 이래도 x 5제곱 만들어집니다. 이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 그러면은 그때들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총 5개를 나열할 건데 그 중에 2개와 2개가 같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지금 보는 거죠. x제곱은 2번, 마이너스 x는 1번, 3을 2번 선택해주죠. 그래서 얘를 전개시켜주면 이제 x 5제곱 항이 첫 번째 항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5개의 x제곱 마이너스 x 3 중에 이것들이 막 있는데 얘 하나, 얘 3개, 얘 하나를 나열할 거예요. 5개를. 근데 그 중에 3개가 똑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고 x제곱은 1번, 마이너스 x는 3번, 3을 1번 선택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또 x 5제곱이 생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녀석 보도록 하면 5개 중에 5개가 다 똑같고요. x제곱은 선택하지 않고 마이너스 x만 5번 선택하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전개해서 x 5제곱을 3개 만들어낸 후에 그것들을 다 더해주시게 된다면 최종적인 x 5제곱항이 나타나게 되고 그 녀석 앞에 써있는 것이 x 5제곱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이제 2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1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 자, x 6제곱을 만들어내란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 일단은 얘 7번 선택하면 14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안 되고요. 6번 선택하면은 12제곱인데 이걸로 깎아봤자 11제곱밖에 안 되죠. 5번 선택하면 10제곱이에요. 5번 선택하면 10제곱인데 그럼 얘 2번 다 나머지 2번을 얘 다 골라도 8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4번 선택해보자. 얘를 4번 선택하면 그러면 x의 8제곱이 생겨요. x의 8제곱.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x의 6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8제곱을 6제곱으로 만들려면은 마지막 녀석은 2번 선택해야 되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7번 선택해야 해요. 상수항은 깍두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 한 번 선택해주면 돼요. 가운데 녀석. 자, 그 다음에 얘를 3번으로 줄여볼까요? x제곱을 3번으로 줄이면 6제곱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x분의 1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4번 다 상수항을 선택하면 돼요. 총 7번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줄이면 x 6제곱을 죽었다 깨라도 못 만드니까 여기가 딱 이 2가지만.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총 7개의 항을 나열할 건데 x제곱 똑같이 생긴 게 4개 있으니까 4팩에 x분의 1 똑같이 생긴 게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고 곱하기 x제곱을 4제곱에 그 다음에 2를 1제곱에 x분의 1을 2제곱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싹 다 곱해주시면 x 6제곱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3번, 두 번째 거 4번 선택하는 경우를 보면 7팩에 x제곱이 3개 있으니까 3팩에 곱하기 2가 4개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시고 x제곱을 3번, 2를 4번 곱해주시면 되겠다. 마지막 녀석은 선택 안 하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신다면 6제곱이 생기게 되고 6제곱항, 얘도 6제곱항, 그 두 개 6제곱항을 더해주시면은 x 6제곱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 알아들었어요? 네. 재민아 알아듣고 있니? 예언아 너 언제까지 졸 거야? 이렇게 졸 거야? 대꾸도 안 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요? 애고 조냐고. 졸려? 일찍 자세요 일찍. 근데 여름이라고 여름방학이라고 그냥 막 놀고 그러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그래 안 그래? 방학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아닙니까? 그지? 아니야? 응? 방학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타이밍 아니야? 응? 아이 지워버렸네. 이거 2학년에 써야 되는데 젠장을. 일단 한번 쓸게요.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다시 한번 전개시켜 보도록 할 건데 n번 중에 n번 a를 선택하고 n번 중에 n-1번 a를 선택하면 b를 한 번 선택하는 거고 n번 중에 n-2번 a를 선택하면 b를 2번 선택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n번 중에 빵번 a를 선택하면 a는 없고 b의 n제곱이다가 생긴다라는 게 이항 정리였어요. 방금 전까지 문제 열심히 이걸로 풀었죠. 맞아요? 자, 근데 이항 정리에서 되게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NCR이 NCn-R과 같다라고 하는 조합의 성질. 요 배웠잖아요. 그죠? 요 성질에 의하면은요. 얘가 NC0의 A의 N제곱이다라고도 쓸 수 있죠. NC0의 A의 N제곱. 그 다음에 얘가 NC1의 A의 n-1의 B의 1제곱이라도 쓸 수 있고 NC2의 A의 n-2제곱 B의 2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고 NCN의 B의 n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가르쳐줬을 때 n개의 묶음 중에서 A를 뽑는 것의 개수를 여기다가 갖다 놨다라고 하지만 A를 뽑는 것의 개수를 근데 B를 뽑는 것의 개수를 갖다 놔도 결국의 개수는 똑같다 이거야. 왜냐면 A를 n개의 묶음이 있는데 A 플러스 B가 n개의 묶음이 있는데 여기서 A를 뽑고 A를 뽑지 않은 건 어차피 B니까 B를 뽑고 B를 뽑지 않은 건 어차피 A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저게 NCR과 NCn-R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성질로 여기 서로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봤으면 이제 내가 저기에 A 자리에 1을 B 자리에 X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생기느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진입한별 문제, 기억니은 디귿 문제로 필수로 나오는 녀석이에요. 밑에 나와 있는 성질들. 야, 이거 기억니은 디귿 문제로 나오면 피똥 싼다, 니네. 진짜로 피똥 싸.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이번에 x를 뽑는 주인공을 x로 할게요. 여기 밑에 줄에서 주인공을 b로 삼았던 것처럼 주인공을 x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개 중에 x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은 n개의 묶음이 다 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n개 중에 x를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n개 중에 x를 하나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때 1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n-1제곱 뽑히게 되고 x라고 하는 녀석은 1제곱이다가 생기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n개 중에 x를 2개 뽑으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n-2번 뽑히게 되고 x라고 하는 녀석이 2개 뽑히게 됩니다. 자, 플러스 n개 중에 n번 x를 뽑으면 1은 뽑히지 않고 x만 n번 선택이 되게 돼요. 그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이렇게 가서 n차항까지.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분배했을 때 이제 이 녀석이 되는데 이 녀석이 항등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x에다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모양들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물론 여기 있는 걸 암기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다 푸는 건 아니지만, 모든 문제 다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마다 니네가 이제 이 기억니은 디귿 문제로 나왔을 때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냐라고 하는 게 달라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암기하자라고 해가지고 3가지가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볼게요.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봤더니, 자, 여기 우변부터 쭉 봅니다. 1이 어차피 1이니까 이제부터 생략합니다. 1은 거듭제곱을 해도 1이에요. 얘도 1이고요. 요것도 1이고요. 얘도 1이고, 이거 왜 n이 들어가 있냐?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1 집어넣으면 다 1이에요. 맞아요? 이거 놀란 놈들 누구야? 칠판을 똑바로 보고 있었으면 내가 분필 놓친 걸 보고 있었을 거고, 저기서 큰 소리가 나겠다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놀란 놈들은 칠판을 똑바로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안 놀랐지. 뭐야. 자, n자에다가 1을 넣으면, 어쨌든 간에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이, 이것들이 다 1이니까 이제부터 생략해서 적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변이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nc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cn이다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우변이 얘가 생기죠. 좌변은요. 1 플러스 x의 n제곱에 요 x에다가 1을 대입을 한다면 는 뭐가 되냐면 2의 n제곱이다가 돼요. 자, 일단 이거 첫 번째로 암기합시다. nc 이거 니네가 0 자꾸 빼먹는다. 시험 보러 가서. 1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1부터 쓰고 2의 n제곱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nc 0이면 무려 1이야. 그지? 맞아요? nc 0은 무려 1이야. 그지? 저 녀석을 빼먹으면 니네가 답을 구했을 때 1 차이가 나. 알겠어요? 1 차이가 나게 된다고. 그러면 틀리겠죠?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 함정 파놓을 테니까. 그죠? 자, 여기 nc 0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nc 0, nc 1, nc 2, nc 3 가서 ncn까지 쭉 갔을 때 걔가 2의 n제곱이다라는 거야. 근데 간단하게 써볼까? 3c1, 3c2, 3c3 했을 때 이게 2의 3제곱이라고 쓰면 틀린다고. 알겠니? 앞에 뭐가 필요해? 3c0부터. 알겠습니까? 3c0 더하기 3c1 더하기 3c2 더하기 3c3을 한 게 2의 3제곱이야. 계산해보면 실제로.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본다면은 여기 있는 녀석이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뿔마가 반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뿔마 반복됩니다. 그래서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플러스 이렇게 가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ncn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항의 개수가 뭐 짝수개면은 마이너스일 거고 홀수개면 플러스로 끝나겠죠. 뭐로 끝나는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nc0에서 ncn까지 가게 되면 그 녀석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의 n제곱이니까 0의 n제곱이고 는 0이 된다 이거야.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잘 봐. 자, 3c0 마이너스 3c1 플러스 3c2 마이너스 3c3을 해도 0이야. 항의 개수가 짝수여도 0이고요. 4c0 마이너스 4c1 플러스 4c2 마이너스 4c3 플러스 4c4 항의 개수가 홀수여도 0입니다. 부호가 반복되면 무조건 0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앞에가 마이너스여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복이 되면 얘가 그리고 0부터 n까지가 다 써있다면 무조건 0이다 이거야. 항의 개수가 짝수개든 홀수개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0.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얘를 연립해서 나와요. 자, 양변을 더해볼게요. 양변 더해봅니다. 자, 양변을 더하면 nc1 사라지고요. nc3 사라지고요. 그죠? 이렇게 홀수항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뭐가 났냐면 0을 짝수 취급을 했을 때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nc6 더하기 땡땡땡이 남아요. 몇 개씩? 2개씩. 맞아요? nc0이 2개, nc2가 2개, nc4가 2개, nc6이 2개 이렇게 남는다 이거야.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양변 더했죠? 그래서
NC 0을 짝수 취급을 했을 때 짝수항들이 두 개가 생긴다고요. 더하면, 그지? 그 5번은 뭐가 생겨요? 는 2의 n제곱.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양변을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여기 앞에 곱하기 2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곱하기 2가 사라지고 는 2의 n제곱이었는데 얘랑 더해서 2의 n제곱이 2가 n개 있었는데 2를 나눴기 때문에 2의 n-1제곱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의계수가 짝수계든 홀수계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C0 더하기 5C2 더하기 5C4 여도 얘는 2의 5 빼기 1제곱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4C0 더하기 4C2 여도 얘는 2의 4 빼기 1제곱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그러니까 항의계수가 짝수계든 홀수계든 상관없이 2의 n-1제곱이 사실 4까지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2의 n-1제곱이 생긴다는 거고요. 자, 저 두 개를 이번엔 빼볼게요. 자, 빼면은 부호가 똑같은 짝수항들이 사라져요. 짝수항들이 사라지고 두 개씩 남아요. 홀수항들이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NC7 더하기 땡땡땡는 2의 n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얘 빼는 거니까. 맞나요? 근데 또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눌 거야. 그리고 여기 곱하기 2가 이렇게 사라지고 얘가 2가 나눠지게 되면은 2의 n개에서 한 개가 사라지니까 2의 n-1개가 남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짝수항들만 가지고 다 더할 때 애도 2의 n-1제곱이고 홀수항들만 가지고 다 더할 때 애도 2의 n-1제곱이다라는 거야. 주의할 점은 니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0 빼먹지 마. 알겠지? 니네 0 빼먹으면 1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틀리는 문제야.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15번. 자, 다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5번에 1번 보시면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을 한 게 256이다 라고 했는데 256은 2의 8제곱이지. 맞나요? 그러면은 저기 지금 0부터 있는 거 꼭 확인해. 0부터 n까지가 다 있죠, 모든 숫자가. 그지? 그럼 얘는 2의 n제곱이 2의 8제곱이란 얘기야. 그지? 그럼 n은 8이라는 거고요. 엄청 쉽죠? 2번 봅니다. 자, 1000보다 크다 NC1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을 한 것이 그리고 2000보다 작다. 자, 이런 거가 이제 함정이야. 영항이 없잖아. 0 맞나요? 그 영항을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항정리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NC0 더할게요. 근데 얘한테만 더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 세 개에다 다 더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NC0이 1이니까 얘는 1001이고 얘는 2001이야.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좌변에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0부터 n까지가 다 있잖아. 얘가 2의 n제곱이다가 돼. 2의 n제곱이 1001보다 크고 2001보다 작은 그 n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10이 정답이야. 2의 10제곱이 1024니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재밌는 문제다. 아, 저놈의 새끼 자꾸 조네. 야, 자러 왔어? 자러 왔냐고. 서서 들어, 졸리면. 내가 서서 드는데도 졸면 인정. 그럼 안 깨울게. 저 책상 끌어다가 너 서서 들으라고 갖다 놓은 책상인데 책상 끌어다가 거기서 해요. 학교에 있지 않냐 저런 거? 그지? 야, 니네 인마 졸린 애들 서서 들으라고. 너희들의 열정을 응원하잖아 내가. 잠꼬대 하지마. 뭐라는겨? 원소기호 외웠다고? 뭐? 시끄러. 빨리 들어. 3번. 99C 50 더하기 99C 51 더하기 99C 52 더하기 땡땡땡 99C 97 더하기 99C 98 더하기 99C 99라고 써있는 거죠? 여러분들 책에.
그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지금 나랑 풀지 않는다면 시험 문제 딱 만났을 때, 아이씨, 그 새끼는 0부터 시작하는 걸만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왜 중간부터 끝까지지? 이거는 왜 중간부터 끝까지지? 저 새끼가 가르치는 거랑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요거. NCR과 NCMR은 서로 같잖아. 맞나요?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요, 내가 99C 51을 한번 빼볼게요. 99에서 51을. 그러면 99C 48이다가 돼요. 요거 대신에. 그 다음에 99C 97도 빼볼게요. 홀수들만 뺄 거예요. 반드시 홀수들만 빼야 되나요? 아니면 짝수들만 빼도 돼요. 그냥 홀수들을 골랐으면 홀수들만 빼시면 되고, 짝수들을 골랐으면 짝수들만 빼시면 돼요. 99C 97도 빼볼게요. 그러면 얘는 99C 2예요. 99C 99를 빼볼게요. 그러면 99C 0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 뒤에 내가 뭐 지금은 안 써놨지만 하나 추가로 써보면 여기 뭐가 써있을 거냐면 99C 51 써있을 거, 53 써있을 거거든? 그럼 99C 53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99C 46이다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순서를 내가 조금 바꿔볼게.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점점 커지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써있는 식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얘, 그 다음 작은 숫자는 얘, 그 다음은 4가 있을 거고, 4, 6, 8 쭉 가다가 46도 올 거고, 그 다음 48로 갔다가 50, 52, 98 이렇게 갈 거예요. 맞나요? 여기 써있는 숫자 쭉 적어보면은요, 99C 0, 요거 썼고요. 그 다음 작은 게 얘죠. 99C 2.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내가 지금 점점점 찍어놔서 안 보이지만 99C 0, 99C 2 다음은 99C 4가 있을 거예요. 그죠? 99C 4.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오다가 44, 46까지 오겠죠. 99C 46. 그 다음에 99C 48.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타볼게 다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9C 50 나올 거고, 그 다음 52. 이건 썼으니까. 이건 이제 썼죠. 다 써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99C 52. 이런 식으로 갈 거라. 어디까지? 99C 98까지. 됐나요? 홀수 항들만 짝 고르든 짝수 항들만 짝 고르든 간에 우리가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봤더니 0부터 시작하는 짝수 항들만 써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 몇 번이야? 0부터 시작하는 짝수 항 요거 3번 3번 성질에 의하면 2의 99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2의 98제곱이다 라고 이것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재밌죠? 아이고 재밌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했을 때 이것들의 각각 항들의 그 선택이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얘를 전개를 했을 때 1제곱부터 봐야겠네요. 1제곱. 1제곱부터 봤을 때 첫 번째 얘는 지금 항이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n제곱을 전개했을 때 n 플러스 1제곱의 항의 개수가 생기니까 1제곱을 전개하면 두 개의 항의 개수가 생기는데,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C1, 그 다음 b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1C0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2제곱을 전개하시게 되면 얘는 이제 3개의 항이 생기는데, 첫 번째 항은 두 개 중에 첫 번째 항은 a만 2번 선택할 거고, 두 번째 항은 a 한 번, b 한 번, 세 번째 항은 a를 빵번 선택하는 항의 개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이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첫 번째 항은 3개 중에 3번 다 A만 선택하는 거, 두 번째 항은 3번 중에 2번을 A를 선택하는 거, 세 번째 항은 3번 중에 1번 A를 선택하는 거, 마지막 항은 3번 중에 빵번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삼각형이 되게 쭉 나열을 해놓고 이 녀석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썼더니 여기 앞에 1을 딱 적으면 어떤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 1, 1, 1 되고요. 그 다음 줄에 1, 2, 1 되고, 그 다음 줄에 1, 3, 3, 1다가 되는데요. 이걸 계산했을 때. 파스칼이라는 아저씨가 이걸 봤더니 어떤 규칙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느냐? 여기 있는 걸 더하면 밑에 있는 녀석이다. 여기 있는 걸 더하면 밑에 있는 녀석이다. 여기 있는 걸 더하면 밑에 있는 녀석이다. 그래 이제 그 다음 줄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1 더해서 4 더해서 6 더해서 4 여기는 또 1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는 양옆에 거 더하면 밑에 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키스틱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키스틱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 3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하키스틱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키스틱으로 맞아봤어요? 하키스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하키스틱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거 3개를 더해라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꺾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더한 게 여기 있다 이거야. 알겠죠? 이거 이제 뭐 하키스틱 규칙이다라고 하는데요. 양옆에 게 더한 게 밑에 게 만들어진다 또는 하키스틱으로 이렇게 더한 게 밑에 가 만들어진다.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조합의 성질을 알아두시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조합의 성질 속에 다 들어가는데요. 일단 너네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 요거를 외우거나 또는 활용을 하기 싫을 때 암기해 두셔야 되는 조합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NC1CR 더하기 N-1CR-1이 NCR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니네가 수학 하에서 배웠을 겁니다. 수학 하에서. 이거 수학 하에 나와요. 요거를 이용하면 파스칼 삼각형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파스칼 삼각형이 있는 거는 너네가 파스칼 삼각형으로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문제에다가 파스칼 삼각형 그려가지고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당장에 n이 20만 돼도 20줄을 그려야 돼요. 그죠? 20줄을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려가지고 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서 풀 생각을 하세요. 그 방법은 내가 이제 알려줄 테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이항계수의 합, 여기 16번. 이 16번 문제가 바로 이제 삼각형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미친놈이지. 그 삼각형을 왜 그려요? 따라서 그리지 마시고. 자, 2C2 플러스 3C2 플러스 4C2 땡땡땡 플러스 15C2의 값을 구하시오. 어제 그 만화 카페 갔거든요. 한 3시간 정도 누워가지고 만화책을 봤는데 일어나다가 목을 삐끗했어. 지금 너무 아파. 누가 내 척추에다 바늘 껴놓은 것 같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걸 사용하려면은 N은 왼쪽에 있는 건 똑같아야 되고요. R과 N-1, R은 1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N-1은 1 커지고요. 요거 똑같은 숫자가 있을 때 1 커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1 차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더 큰 숫자를 갖다 쓰게 돼 있습니다. 자, 형태를 외우세요. 알겠죠? n은 똑같아야 되고요. r은 1 차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n은 1 더해주면 되고요. r은 큰 녀석을 써주면 돼요. n이 똑같아야 된다. 근데 얘 지금 얘랑 n이 안 똑같잖아. 그죠? 그거 똑같게 만들어줄 건데요. 2C2도 어차피 1이고요. 3C3도 어차피 1이니까 2C2 대신에 3C3을 써봅시다. 그러면 3C3과 3C2를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3C3 더하기 3C2부터 계산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 n은 1 커져야 되니까 4, C, R은 큰 놈 쓰면 되니까 얘가 4C3이야. 근데 이걸 4C3이라고 만들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녀석이랑 또 이어지네. 그죠? 이거 마치 여러분들 그 합차공식 여러 번 해가지고 식 전개했던 그 옛날 그 기억 떠오릅니까? 그거가 비슷해요. 그러면 n은 1 커져야 되니까 5C, R은 큰 놈 같았어야 되니까 3이야. 이렇게 가죠. 자, 내가 이거 한 줄만, 한 칸만 더 써볼게. 여기 뒤에 그럼 뭐가 있을 거냐면 5C2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5C3이 이제 5C2랑 이렇게 되면서 n은 1 커져야 되니까 6에 R은 큰 녀석 써야 되니까 6C3이다 이거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15C2가 있는데 이거를 15번 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3C2 밑에 4C3 써있고요. 4C2 밑에 5C3 써있고 5C2 밑에 6C3 써있으니까 여기 밑에 뭐가 써있을 거냐면 16C 뭐가 적혀있어? 2가 적혀있을 거예요. 미안, 16C3이 적혀있겠죠? 네, 내가 미쳤네요. 그래서 그 결과는 16C3이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만 푸시면 되는 거다. 저 위에 있는 거 푸실 필요 없이 16C3만 풀면 된다. 여기까지 계산한 게 이 밑에 생기니까 여기까지 계산한 건 이 밑에 생기겠죠. 그래서 16C3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2단원이 끝났고요. 3단원 갈 거예요, 바로.